안녕하세요. 맛있는 점심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후장에 킥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오전장에 정말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셨던 모든 분들이시다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해 보시고 오후장의 포인트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아이디어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열가 선정이 되면요, 선물도 드릴 거고요. 종목 상담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냉철한 여러분들의 종목 분석을 해주실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딜사이트의 유경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말 시장이 정말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좀 급급한 상황입니다. 날씨도 맞습니다. 좀 그렇고요.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별점으로 먼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거의 똑같은 체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별표 2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체감은 별표 2개다. 그럼 네네. 뭐 도시로 따지면 몇 도일까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준비된 오늘장 한마디를 네. 먼저 해주세요. 오늘자 한마디로는 저는 잡히지 않는 라이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잡히지 않는 라이더란 무슨 우리가 의미죠?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네. 원래 도착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도 도착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요즘 뭐 점심시간에 뭐 차가 막힌다든지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있는데 어제 미국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미국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이 아직 우리나라까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에 다가오는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앞당겨진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장이 좀 일시적으로 밀리지만 결국 우리가 주문한 밥은 식지만 도달을 할 것이고 또 좋은 소식 역시도 곧 올 거기 때문에 현재 시간 조금 어렵지만 잘 견뎌보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힘들어도 좀 견뎌보자. 라이더 주문했는데 안 오면 굉장히 또 화가 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면 좀 오고 식어도 다시 전자레인지 데워 먹으면 된다. 긍정론을 펼쳐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시장에 그럼 잡히지 않는 라이더 언젠가 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오후장에 좋은 포인트들 하나씩 잡아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 지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또 무지개님도 오셨고 또 다양한 분들도 지금 댓글 남겨주고 계세요. 댓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문자,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지금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준님 그리고 왕언냐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도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전화 상담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전화 주셨는데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이렇게 상담 나눠주신 건지 먼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그 HLB 제약이고요. 네, 36,600원에 들어갔고, 네, 비중은 15% 정도. 네. 알겠습니다. HLB 제약이 어떤 점이 좀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매수하셨을까요? 우선 그 HLB가 저희 사실 이제 뉴스 같은 거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간암 그러니까 간 치료제 관련 신약이 네, 이제 그런 이제 허가 뭐 재개받는 뭐 이런 소식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소식 듣고 이제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네, 어떤 근데 게 좀 좀 궁금하세요? 또 다시 좀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또 어쨌든 신약이라는 모멘텀을 안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요즘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세요. 반응을 한다면 좀 전략상 시나리오 어떻게 좀 잡고 갈까요?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 종목이. 그쵸. 2만 원대 있다가 갑자기 3만 원대까지 32,000 원까지. 급등을 한 상태여서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시장 분위기들이 어떤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종목들,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련한 정책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바이오 제약주들은 거기서 약간 좀 밀려난 듯한 느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HLB 제약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대표적으로 오늘 뭐 예를 들어 원전주를 본다고 하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폭락이었다가 간신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현 상황이 현 증시에 정말 안 맞는 종목은 저렇게 빠질 수 있는데 HLB 제약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거, 그리고 현재 제 차트로 봤을 때 매물대가 한 3만 원, 3만 5천 원 사이 정도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4월 달, 3월 달 그때 사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3만 원 정도 사셨으니까 3만 원, 3만 5천 원 사이가 매물대라는 거는 일단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강한 재료들, 지금 미국의 뭐 대선이라든지 그런 강한 재료들이 발생을 했고, 지금 HLB 그룹주들은 재료가 하나가 있죠. 지금 FDA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 반려가 됐다가 이거는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신청하면 된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 그 일정이 딜레이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하고 전거래일 전전거래에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의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상황보다는 좀 빠질 만한 여건인 쪽으로 더 좀 무게를 저는 두고 있는 상황들이고, 차트 자체는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종목을 만약에 단기 투자로 정말 짧게 운영하는 자금으로 들어가셨다면 지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장기 투자도 좋으니까 나중에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현 구간 대비해서 한 10% 정도는 더 빠졌다가 거점에서 이제 저점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어떤 FDA 일정들이 공개가 되면은 또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빠지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시라면은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싶고, 길게 보시는 종목이라면은 저는 3만 원 훌쩍 넘어서 제가 말씀드린 3만 5천 원까지는 매물이 있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 통해서 요거는 잘 익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인지 단기인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단기적으로 보시는 편이세요?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편이세요? 저는 좀 장기적으로 좀 보는 편이긴 해가지고요. 네, 그러면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계속 한번 끌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기분 좋으라고 선물 드릴게요. 떡 선물 세트 선물로 있습니다. 어떤 거 좀 갖고 가고 싶으세요? 어떤 거요? 떡 선물 세트 혹은 텀블러, 어떤 선물 좋아하실까요? 텀블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친환경 또 잘해보시길 바라고 텀블러 선물로 드릴게요. 전화 꼭 방송 끝나고 받아주세요, 제작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전화 상담 받아봤고, 문자도 볼까요? 5125번님의 에코앤 드림입니다. 46,120원에 19% 비중 담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지금은 손실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와, 지금 4거래 연속 쭉쭉 빠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추세를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전문가님 보셨을 네. 때 좀 어떠세요? 에코앤드림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들이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또 정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바이든 정부의 주 정책이 이제 친환경차를 많이 밀었었었는데, 그쵸. 이제 트럼프 쪽이 우세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을 다 이제 원상복구시킬 수도 있다는 뭐 루머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들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아닌 것들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또 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아침에 제가 볼 때 상한가 갔던 종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종목이 또 2차 전지 관련주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2차 전지라고 뭐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딱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보자면은 좀 부정적인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 재료라고 할 만한, 뉴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미국의 대선 뉴스가 정말 크거든요. 이거 나오다 보니까 다른 5만 가지 뉴스를 다 묻혀버렸어요. 그렇지만 다음 주가 되면 상황은 좀 바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미국의 어떤 금융기업들 실적들이 나왔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다시 들여보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어떠냐면 대부분 안 좋습니다. 나쁠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고요. 다 알고 있어요. 투자자들도. 그렇다 보니까 부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돼서 주가가 더 빠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지금 선반영이 일부 되고 있는 것들 포함해서 올해 실적 발표 이후에는 저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 46,000원은 저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나쁜 가격은 아닌데 혹시라도 중간에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안 파셨다면은 조금 아쉽긴 하겠네요.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만약에라도 제 생각에는 지난 뭐 금요일에 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거기가 딱 이제 흔히 말하는 지지선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어떡하지 하다 화요일 날 아이고 많이 빠지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신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 6만 원 갔을 때 지난 6월 달 중순쯤 있죠. 그때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6만 원대 물리신 분들 생각하면은 4만 원대 들어가셨다는 거는 일단 괜찮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 거고 지금은 2차 전지가 좀 안 좋아요. 지금 뭐 삼성 SDI, LG엔솔 똑같거든요. 다 비슷하게 좀 빠지는 순간이라서 이번 주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주부터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잘 들고 계시면 좋겠고요. 제가 예상하는 저점 바닥 구간은 한 35,000원, 36,000원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층까지 내려왔다가 그러면 또 단기 급락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급반등, V자 반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다시 복구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지금은 당장은 좀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냥 좀 쉰다는 생각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저는 수익 구간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련주가 아무래도 요즘 시장에서는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소외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주까지 좀 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피곤할 때 좀 쉬고 가는 것처럼 계좌도 일단은 좀 당분간 홀딩하시면서 일단 복구되는 대로 평단가까지 올라가는지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도 저희가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운 나시라고 저희가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갈 거예요. 꼭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5125번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받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기 걸리셨어요, 시청자님? 아니.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도 궁금하세요? Y랩이요. Y랩, 네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가 12,300원에 들어갔고요. 12,300원. 네, 비중은 한 2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Y로노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네요. 어떤 게 가장 좀 고민이세요? 이거 좀 손절할까?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될까? 어느 쪽으로 좀 마음을 기울이셨어요? 손절 타이밍 언제쯤 잡아야 될지 좀 알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전문가님, 너무 네. 많이 빠지다 보니까 손절 언제 하는 게 그나마 좀 나으려나 이 생각 좀 드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일단 Y랩이 만약에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이 사기 좋은 가격이긴 해요. 근데 지금 성적표가 좀 높다 보니까. 그쵸. 이미 이제 네.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니까 조금 시점을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Y랩이 지금 빠지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을 했는데 처음에 상장한 그 성과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고 상장하기 전에 너무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린 거 이게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좋다고 하는 걸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를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이 딱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자리예요. 아까 전에 제가 에코핸드림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12,000원대, 12,300원 그 자리가 딱 흔히 말하는 121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과거에는 그 자리에서 반등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문제는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으면은 바로 빠른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Y랩은 일단 네이버 웹툰 상장 이후에 그 뒤로 주가는 뭐 더 이상의 재료가 없다 보니 흘러내리는 상황이고 만약에 미국에서 네이버 웹툰이 너무 잘 나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갔겠지만 또 그런 상황 아니다 보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좋다고 말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이 종목이 처음에 상장할 때 공모가가 9,000원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상장한 첫날 2만 원 넘기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따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고평가 논란들이 있었는데 현재 주가인 8,000원은 공모가 이하인 가격이라서 오히려 지금 8,000원대 들어갔다가 뭐 9,000원 만 원에 판다든지 이런 전략들은 저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주가는 바닥에서 좀 안정을 찾고 있으니 그러니까 악재에 살아나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위쪽에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현 구간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실적이 곧 나올 텐데 현재 지금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2분기도 사실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는 공모가보다 싸다는 거 그리고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일단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느쯤에 나오는 게 좋겠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 10,000원 정도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빠질 데가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엔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한 10,000원 정도쯤에서는 분명히 매물이 많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쯤까지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12,000원 들어가신 분은 손실이 좀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현 구간에서 10,000원을 돌파하는 게 이게 한 번으로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고 아마 2번, 3번, 4번 시도하다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본전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일단 저는 지금은 좀 대기하시고 10,000원까지 반등을 했을 때 팔자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까지 좀 들고 가다 그때 좀 팔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까지 좀 들고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으세요, 시청자님? 아, 네네,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저희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AS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선물 드릴게요. 지금 떡 선물 세트 있고요. 텀블러 있습니다. 어떤 거 갖고 가고 싶으신지 하나 원픽 해주세요. 아, 떡 선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첨되셨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화 저희 방송 끝나고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청자님의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문자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에 우리 날 먹투 선생님 늘 응원해주시는 저희 애청자분 중 하나인데요. 사연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66,757원에 비중은 70%. 와, 꽤 비중이 높네요. 4년 전에 평단이 77,000원에서 제가 물을 탔는데요. 삼성전자와의 갭이 21에서 22%까지 나서 이걸 들고 가야 될지 그게 고민이에요. 진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는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긴 하나 삼성전자랑 좀 봤을 때는 갭이 너무 많이 난다, 전문가님.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삼전 들고 갈까? 이런 생각 드실 수밖에 없는 게 5등 삼전이 강세고 계속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우선주라는 게 조금 더 배당을 많이 받는 대신 이제 의결권이 없는 이제 그런 주식인데 오히려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쵸. 장기 투자 관점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 시장에 이제 증시 예탁금이라고 그러죠. 시장에 들어오는 그 돈 자체가 그렇게 많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2021년도 정말 좋았던 장, 그때 기준으로 증시 예탁금이 막 80조 원, 90조 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50조 원밖에 안 돼요. 시장에 들어오는 돈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보통주도 올라가고 우선주도 올라가고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시장의 돈들이 삼성전자 보통주로 많이 가 있고 우선주 쪽으로는 좀 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손해 보시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갈아타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 쪽에서 요즘에 좀 오버슈팅이 나와서 좀 신고가를 가기는 했거든요.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우선주는 돌파를 못했는데 지금 보통주는 돌파를 좀 한 상태예요. 이번에 그 HBM 관련된 수혜주로 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저도 좀 중소형 반도체주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주를 놓고 보면은 얘는 이제 7만 원대 매물에 좀 부딪혀서 좀 그만큼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급의 영향이 좀 있다 뿐이지 저는 느리더라도 돌파를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에 종목 교체를 하시더라도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를 교체한다는 거는 오히려 더 비싼 거를 사고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를 파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은 그냥 보유 의견 드리고 싶고 만약에 교체를 하시겠다면은 7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수익 구간을 좀 챙기신 다음에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나중에 뭐 9만 원, 10만 원을 보고 가신다? 뭐 그러면은 괜찮지만. 근데 우선주도 그만큼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내에서의 교체는 그렇게 저는 뭐 매력적이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그냥 삼성에 투자하실 거라면은 그 우선주를 갖고 가시는 것도 어쨌든 뭐 시간 차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 수익 구간 더 챙기시고 잘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좀 더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날토먹 선생님 저희가 또 이렇게 애청자이신데 종목에 대한 사연까지 보내주셔서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선물 있으시면요 샵 9083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선물 보내드릴게요.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그럼 이어지는 또 문자 사연 볼게요. 8329번님의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7,760원에 와우 비중이 90% 뭐 거의 100% 가깝다라는 건데 손실권이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이 종목이 지금 20%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손실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종목에 오늘 들어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오후장까지 좀 보고서 탈출 전략 갈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어가서 수익 극대화로 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이게 올라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네네. 간밤에 좀 한 6% 정도 올라가지고 그랬던 거고 비트코인에 올라갔던 배경은 또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그렇죠. 영향이죠. 트럼프 정책주기 때문에 네. 이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단기로 들어가신 거라면은 뭐 오늘 정도는 오늘 갑자기 시장이 뒤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어가지고 뭐 아침에 재건주 한번 가고 지금 이제 코인주 한번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좀 더 들고 가셔도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비중이 90%이다 보니까 좀 심장이 좀 떨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갤럭시아 머니터리나 또 아까 보니까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갤럭시아 머니터리 쪽이 저는 좀 더 좋아 보여요. 암호화폐 쪽에서는 현재 이 종목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홀딩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저는 본 입장입니다. 일단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주가 보면은 여기 월요일 날 어제도 똑같은 이유로 올라갔었는데 가다가 이제 빠지면서 어떤 바닥에 있는 물량들 정리를 좀 하고 오늘은 매물대라고 여겨지는 한 7,800원, 8,000원 고점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 못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간밤에는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뭐 오후에 또 시세가 난다 그러면은 주가는 더 오를 여지가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대신 이제 8,000원 정도의 매물이 굉장히 많은 거를 확인을 했다 보니까 뭐 큰 수익을 노리지 마시고 그냥 조금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은 저는 그냥 바로 해버리시는 걸로 이렇게 단기로만 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시세 워낙 또 급등락도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조금 더 좋아 보이니까 홀딩 가능성 얘기해 주셨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다 빠지면 그때는 좀 물량 비중을 줄여주시는 방법으로 전략을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문자 사연 봤다면 이어지는 또 문자 1618번님 새로운 문자 들어왔네요. 태광이라는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지금 18,500원의 비중이 20% 들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요즘에요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기다리면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광도 들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한 13,900원, 8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이 오히려 약간 탈출할 때 베스트인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좀 빠져나가기 가장 적정한 타이밍인가요? 아니요, 지금 올라가는 중이라서 오히려 저는 사기 좋은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당가가 한 18,500원인데 그쵸.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아직은 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태광도 마찬가지로 업종을 굳이 따져보자면은 이것도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죄다 오늘 또 그런 이슈밖에 없네요. 그렇죠. 왜 네. 그러냐면 이 태광이 조선 기자재 업종을 다루는 회사들인데 얘네가 또 동해 가스전 시추 관련된 장비들을 또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해 가스전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미국의 엑슨모빌에 그 시추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엑슨모빌이 또 어떤 기업입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의 또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 또 석유화학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엮여서 또 이 종목도 그 트럼프 관련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은 그런 이슈에 비하면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 아직 많이 알려진 건 아니라서 저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매물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매물대가 있는 구간은 한 번에 돌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현재 제 차트에는 한 16,000원 정도의 상당한 매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특히 여기 6월 21일 날 급등했을 때 그때 19% 급등했을 때 야 드디어 가는구나 하고 그쯤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16,000원 정도가 저는 매물대라고 보여지고 현재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16,000원을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탈출을 계획하고 계신다면은 16,000원 또는 조금 빨리 나오고 싶다 15,900원 그쯤에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빠질 여력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만약에 우리 동해가스전에서 좋은 성과가 나와서 지금 대왕고리 뉴스 오늘 나오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은 저는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미국의 대선 상황에 따라서 트럼프 쪽에 더 우세가 더 점쳐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 한번 살펴볼 텐데 재무 상태를 보면 실적이 꽤 견조하게 나오는 기업이에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작년 실적 더 좋았고 올해는 작년이랑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부터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서 일단 저는 보유 의견 팔더라도 16,000원 이상에서 매도 이렇게 전략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도에 대한 의견 좀 주셨고 그래도 지금 트럼프 이슈로 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슈팅 얼마나 좀 가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희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제작진 전화 가면 꼭 전화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늘 선택 주신 분께도 선물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히림입니다. 지금 2919번님이네요. 7,150원의 평단가인데 비중은 한 3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림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계신 분이라면 뭔가 이 관련주는 테마로 좀 엮여서 가니까 지금 날씨와 연관돼서 사지 않았나? 단기적 트레이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좀 네. 어떠세요? 오늘 올라가는 종목의 10중 8구는 다 트럼프 트럼프의 관련주로 영향.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네. 지금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쨌든 뭐 종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이었었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올해 겨울에 이제 평화회담을 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종전 관련주들이 아침에 이미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대장주였던 히림이 지금은 생각보다 힘이 많이 좀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약간 후발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증시가 좀 밀리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매수하신 가격대 7,000원대 초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이 회사도 지금 일단 고전의 재무 상태를 먼저 살펴드리면은 실적이 괜찮은 회사예요. 생각보다 실적이 무난하게 막 대박 실적은 없는데 항상 꾸준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나는 재무 상태로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 이런 회사들은 바닥에서 사놓으면 또 수익이 나고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 6,500원대 매물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돌파하기 어렵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보면 또 7,000원대에서 7,000원 초반에 또 매물대가 보입니다. 요거는 돌파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가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겠다. 그렇지만 7,000원을 넘어서 주가가 급등하지 못하고 빌빌거리거나 힘이 없다면은 그쯤에선 정리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7,000원대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7,000원대까지 좀 어렵지 않게 좀 도달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2919번님께서는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고 재무 상태도 나쁘지 않고 뭐 긍정회로 돌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또 궁금증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들 여기까지 좀 진행해 봤고요. 이어서는 또 우리 유경호 전문가님의 리뷰하고 있는 종목들, 추천주들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상승률 좋은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유경호 전문가의 픽 술개 맛 탑4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컴퓨터 여러분들 지금 눈여겨봐야 될까요? 7월 12일에 매수했던 종목인데 2%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노벤컴퍼니, 데브시스터즈 3%, 10%대 그리고 모나용평은요 벌써 7월 2일에 얘기했는데 1차적인 목표가 도달이 된 상황입니다. 조금 더 봐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들이 너무나 좋아서요. 그 중에서 하나 먼저 본다면 모나용평 아닐까 싶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가 도달이 됐습니다. 브라보, 드디어 이렇게 가는구나. 지금 7월 16일이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7월 초반에 얘기해 주셨는데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런 1차 목표가 도달이라니 네네.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쾌거인데 2차까지 어떻게 저희가 설정해 볼까요? 여기서 정리할까요? 일단 저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뭔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는 전략을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관련주 또 남북 경협주 이런 걸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쉽게도 일신석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죠. 일신석재가 먼저 주도를 하고 있고 모나용평이 약간 2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정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주가는 오늘도 반등을 하긴 하더라고요. 3,8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저는 수익 구간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 조만간 저는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정책주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 전부 축하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트럼프 정책주는 계속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모나용평이 될 만한 것들 또 가지고 올 테니까 계속해서 좀 주시하고 저희 방송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수익 챙기고 일단은 재진입은 나중에 한번 추후에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한국컴퓨터 이 종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저가 타이밍에 좀 샀어야 됐나라는 생각들이 들 정도인데 한국컴퓨터도 지금 2%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전문가님 보시면서 지금이라도 진입 원해요 하시는 분들 충분한 가격대인가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네. 좀 눈높이 지금 6,500원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저희 쭉 들고 가봐도 괜찮다. 현재는 스테이 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시기 전에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LG 이노텍이랑 LG 디스플레이예요. 이 종목이 가기 때문에 한국컴퓨터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락장인데도 LG 이노텍이랑 디스플레이 우상향이거든요. 이 종목들이 꺾이기 전까지는 한국컴퓨터는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저는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매수가 드린 가격보다는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하셔도 되는 가격이니까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LG 이노텍 한번 보면은 오늘도 지금 거의 장중 3%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난 4월 달에 17만 원짜리 주식이었거든요. 지금 3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사실상 이 디스플레이 쪽 또 애플 수혜주 쪽에서는 이 종목이 주도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가면서 LG 디스플레이도 뒤따라가고 있죠. 오늘은 비록 하락했지만 나쁘지 않거든요. 이 종목도 만 원대에서 지금 13,000원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후발주들을 찾다 보니까 한국컴퓨터도 같이 가겠구나 싶어서 좀 늦게 출발한 종목이지만 이 종목 드리게 됐고요. 앞선 종목들이 주도주로 가면서 이제 후발주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이라서 한국컴퓨터 저는 목표가 16,500원이죠. 6,500원까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소유계만 AS 해주셨는데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는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쭉 들고 가보자 홀딩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들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AS 저희 봐드렸고요. 이어지는 또 추천주 수익에만 어떤 또 종목을 오늘 가져오셨을지 여러분들 힌트 드립니다. 힌트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수익의 맛 힌트 이응시옷이 두 글자 이 초성으로 종목명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시추하는 거죠. 저기 이제 오늘 뉴스 나왔던 그 동해 가스정 관련된 종목들을 가져왔는데 종목 이름이 딱 두 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승리를 또 드릴 만한 종목이라고 또 이름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기업 준비했고 오늘 종목은 두 글자짜리 종목이니까 한번 잘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라고 해서 저는 우승?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그 이름은 괜찮은데 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우승과 비슷하다. 우리 PD님께서 오소, 아싸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답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1승도 있고요. 오소도 있고 저처럼 우승도 있는데 여기서 좀 마음에 드시는 댓글 있으셨어요? 그 정답자가 좋겠죠? 정답이 네. 낫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꿈돌이님이랑 카니님께서 맞추셨는데 그분들께 선물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떡 드리고 싶은데 네. 가능한가요? 그건 우리 제작진 분들과 그러면 의견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도록 네. 하세요. 이제 행운의 기운을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카니님과 그럼 꿈돌이님께 행운의 기운 팍팍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요즘 그 트럼프 얘기를 제가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은 시장이 정말 기승전결. 네, 너무 네. 쏠려 있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승이라는 종목 준비를 했는데 1승이라는 기업도 조선 기자재 업종이고요. 아까 제가 태광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업종이에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또 시추 관련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세진중공업의 그 자회사로 편입이 돼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이 1승이라는 기업이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지금 이미 반영이 돼서 어제는 이제 트럼프로 올라갔지만 오늘은 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기서 가스를 시추하게 되면은 어떻게 육지로 옮길 것인가, 관으로 옮길 것인가, 배로 옮길 것인가 정해진 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LNG선 관련해서 요 1승도 한번 같이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만한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회사가 주 거래처죠. 거래처가 HD 현대중공업이나 또 STS중공업 이런 기업들이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LG그룹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조선업종도 HD 현대중공업이 현재 주도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STX중공업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종목을 사셔도 되지만 그 종목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후발주로서 1승이라는 종목을 찾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업종이 상당히 좋고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발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승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은 이런 조선업 이슈들뿐만 아니라 어떤 분유 처리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러면 어떤 재건 쪽으로 엮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도 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랑 직접적인 어떤 사업을 했던 건 없지만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재건주 플러스 어떤 조선 기자재 업종 이쪽으로 본다면은 현재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으로 딱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전략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는데요. 주가가 이미 좀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가 잡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3,300원에서 3,100원까지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000원으로 이 바닥 구간 제시드리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최근에 고점이었었던 3,700원으로 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가벼운 주식이라서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해진 가격대 꼭 지키셔서 매수 들어가시고 목표가에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G선 수혜주 후발주로는 이제 1승을 좀 얘기를 해주셨고 매력 포인트가 많습니다.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3,100원에 3,300원 매수 단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700원까지 손절 라인은 3,000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의 시장의 흐름은 전략을 좀 잡아본다면 어떻게 좀 전략 잡아갈까요? 이때 마찬가지로도 트럼프 이슈는 내일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셔서 같은 네. 좀 시나리오로 갈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번 주는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 다만 이제 이 관련 재료가 되게 많잖아요. 재건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순환이 돌 거기 때문에 네. 무리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해당 업종 중에 안 올라간 게 있으면은 좀 미리 좀 빠졌을 때 들어가는 전략들 아니면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좀 그런 걸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 드렸으니까 한번 잘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 1승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주들도 순환매는 계속 사이클 돌 거다라는 맥락에서 지금 관련주 찾기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또 이야기 나눠주신 또 강호진 전문가님과 여기서 또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해야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여기서 인사 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그럼 오후장 킥포인트로 넘어가서 시장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다시 한번 힘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아직도 부진한 흐름인데요. 이 코스피는 반면에 강보합권에서 개인과 기관이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트럼프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죠. 자, 그럼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업종입니다. 자, 오늘의 상승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쌓아 올린 탑이라고 되어 있죠.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에는 트럼프 당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저금리를 선호하고 공약으로 신도시 건설 그리고 인프라 개발을 내세우고 있는 이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도 외치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도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이 올 2월에 우크라이나 재건 플랫폼에 임시 회원으로 가입을 한 만큼 원전 그리고 도로 항만, 주택 등에서 다양한 수주 기회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에 이렇게 관련주들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SY 스틸텍이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26%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부토건도 16%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을 만회하면서 휴림 네트워크스도 13%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TYM까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으로 우크라이나 테마주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하락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 업종은 전력 설비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주 앞두고 흔들리라고 되어 있죠. 자세한 종목별 흐름 역시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30조 원전 이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임박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AI 반도체에 관련해서 올 상반기 상승하던 전력 설비주였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체코 수주권을 앞두고 전력 설비주가 조정들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낙폭을 보여주던 전력 설비주였는데요. 그래도 전력 설비의 키는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지만 오전장 초반에 비해서는 이 하락폭이 그래도 좀 돌아가고 있다는 점, 좀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서전기전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4%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성파워텍도 5%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산업도 5%대 하락률 역시나 보여주고 있고요. G2파워는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도 5%대 하락률을 역시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S도 4.61%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신 산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신 산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쉽지 않은 우리 시장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코스닥에서의 낙폭이 굉장히 깊은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된 그 움직임들이 사실 거의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보면 2차 전지만 놓고 보면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코스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는 긍정적입니다, 비교적. 외국인이 183억 순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기관의 순매수로 인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반도체가 좀 살아났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양봉을 내면서 좀 부진했었습니다, 주가가. 오늘 장중에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대의 그런 하락까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1%대의 반등이고 삼성전자도 거의 1%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2차 전지로 와보면 분위기는 좀 달라졌죠. LG에너지 솔루션이 2.93%, 삼성 SDI가 3.7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한 하락을 반도체 두 종목이 좀 메워주는 이런 모습이 오늘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뭐 현대차와 기아가 중심이 된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들, 은행주, 증권주, 그리고 이 일부 보험주들까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이 자동차 그리고 금융 관련된 종목들 소폭 상승하는데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가 좀 힘을 좀 내주고 있고 2차 전지가 힘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힘이 많이 떨어진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유발한 요인이 됐죠.
이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3%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뭐 엔캠도 하락을 하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지만, 코스닥은 이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에 대한 비중이 더 크죠, 코스피보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의 하락이 좀 더 깊은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뭐 양매도가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매도 금액이 크다라기보다는 특정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크고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온도가 훨씬 더 차게 느껴지는 그런 시장으로 이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후장 본다라면 오후장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우선 코스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외국인의 이 매도 금액이 지금 본다라면 194억 원, 200억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800억을 넘어섰었거든요. 매도 금액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었고, 특히 오후장 들어서 11시 이후부터 매도 금액이 계속 줄어들면서 잠깐 매수로 소폭 전환을 했다가 지금 다시 매도로 바뀌었는데, 매도 금액이 계속 줄어들 수 있는지 여부, 200억에서 그러면서 이 매도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거든요.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바뀌었고, 그 매수 금액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긍정적인 코스피 시장의 모습은 오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좀 중요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코스피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낙폭이 지금 줄어들질 못하고 있죠. 뭐 계속적으로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2에서 3%대의 이런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이 낙폭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반등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대 후반, 에코프로가 4.66%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종목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을 좀 줄여야 되는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많이 걱정을 할 수 있죠. 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게 실적 감소보다도 불확실성입니다. 잘 모르겠는 거거든요. 불안한 그 마음을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데, 2차전지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안 좋은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 좀 줄어드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좀 나쁘진 않은 그런 시장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하락해서 다시 상승 전환을 했죠. 외국인의 매도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하락 하루 만에 상승 전환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 미국 시장도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을 어느 정도 받고 그 이후에 이 대상승에 대한 그런 힘을 다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계속 실적의 방점을 맞춰야 됩니다.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 반도체는 24년 내내 실적이 좋을 예정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는 자동차, 금융주 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반등이 일어나고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는 2차전지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슈들을 보고 또 분석해 봐야 될지 원픽 종목까지 한번 뽑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다올투자증권 이성욱 차장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신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두 분과 함께 나눠볼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꿈틀꿈틀 거립니다. 주가가 거품인 걸까요? 회복의 불씨로 봐야 될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주가를 살펴보면 오전장에 정말 부동산 관련한 뭐 건설 섹터들의 흐름들도 좋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게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에 관련한 기지개가 다시 켜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김신은 팀장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집값이 요즘 만만치는 않은데 이런 거 좀 관심 많으세요? 네, 일단 뭐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아, 굉장히 많고. 네, 일단 뭐 관련했을 때 굉장히 뭐 청약이라든지 경매나 관심 많은 쪽인데 다만 좀 안 좋은 이야기는 저는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서울만 봐야 된다. 일단 오늘 좀 보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린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네. 다만 서울과 서울 외의 지역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서울 지역으로만 보게 되었을 때 매매가라든지 전세가라든지 함께 오르고 있는 경향들 특히 매매 가격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지금 가장 높게 올라와 있는데 다만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경향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런 현상들은 좀 일시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뭐 전세 가격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경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경매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심지어 법원도 많이 가세요? 일단 좀 이게 평일에 오전에 하다 보니까 일이 있는 날엔 좀 가지 못하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이제 저만 이제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걸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경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매물이 많다. 매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물이 굉장히 많은데 한 달에 진행되는 경매에 대한 그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 이유가 네.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수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물건이 계속해서 쌓여서 물량이 밀리고 내년까지 좀 수요가 나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낙찰률을 보게 되었을 때는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상황들 지금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좀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를 하기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견주하게 나온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용산구라든지 성동구 같은 경우가 낙찰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 반등 흐름들이 나왔어도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 특히 좀 집값 방어가 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방어 흐름들이 나와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부 지역 쪽에서는 방어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 외에 서울권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요가 있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주의해야 하는 거는 지방도 과연 그렇게 온기가 움직이게 퍼지는가라고 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그 흐름이 온전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냥 결론적으로는 서울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빈 지역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용산, 성동구 낙찰률이 좋다고 했는데 매주마다 성동구는요. 뭐 지금 매매가,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집값 방어가 되는 곳의 흐름만 이어진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고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부진 이어지면서 이제 건설, 부동산 업종 대출 부실 지표가 좀 악화된다 이런 거 사장님 얘기들이 안 좋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 주가를 깨트릴 수 있는 뭔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부동산 산업의 금융 부실 여기에 대해서 뭐 나만의 뷰가 있다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이게
뭐 이게 뭐 금융권에 대한 부실이 좀 계속 커질수록 뭐 지금은 당장은 다른 산업이나 어떤 경기 자체로 넓어지는 경우가 그 전에는 좀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생각보다는 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시중은행은 괜찮아요. 시중은행은 괜찮지만은 이 제2금융권, 그쵸. 예, 저축은행 이쪽에서의 부실에 대한 부분이 하나둘씩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시중은행 또 이제 다른 뭐 산업 전체적으로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금융 자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어떤 그 혈관 동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쪽에 하나 막히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 산업 쪽으로 퍼지는 악순환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우선은 안 나오길 바라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이나 건설 쪽에서의 어떤 대출 부분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건 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뭐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게 연체율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치를 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체율에 의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분명히 좀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 금융권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몇 년 전보다는 지금 분위기는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체율이나 이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이런 것보다도 그거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좀 잦아든 건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 안에서의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은 우리나라 국내 쪽에서의 PF나 이런 익스포저는 좀 줄어드는 많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외 쪽에서의 투자되는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지 잘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하나둘씩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혈관 동맥 막히면 다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2 금융권 부분이 하나둘씩 좀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있다면 금융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의 이런 부분들은 더 악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다. 우려감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주가의 영향은 근데 상대적으로는 좀 예상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에 좀 오늘 보면은 건설주들도 흐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실제로 좀 금리 인하 시에 주가의 전망이 좀 어떻게 나올까? 일단 우리는 그냥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좀 이제 앞으로 갔을 때 흐름들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주가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기대감 반영하다 보니까 선 반영 측면에서 좀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다만 지금 상존해 있는 리스크가 부동산 PF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주택 그쵸. 특히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게 일자리 같은 경우가 지방에는 계속 없고 현재 출산율이 0.72명인가? 아무튼 그렇거든요. 네. 여성 한 명이 나올 수 있는 인구수가 0.7명인데 그럼 결국 남녀가 함께 결혼하게 되면 2명이 0.7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인구 감소로 인해서 좀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배드타운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국내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최근에 임금이라든지 혹은 네.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다만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번 주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했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비롯해서 뭐 재건주라든지 이런 쪽 리츠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만큼 기대감은 일단 있다. 다만 실제로 실적으로 쌓이는지 그리고 악재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건설주들이 밸류 대비했을 때 저평가가 되어 있다. 대형사들 위주로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우선 서울 지역만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사람들이 네. 지역 쪽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좀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좀 지금 해외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 혹은 좀
혹은 리츠주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쪽으로 나가거나 리츠 쪽으로 좀 뭔가 상품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로 기업으로 살펴봐야 되지 지금 같은 경우에서 리스크가 부동산 PF 등 상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측면에 좀 많이 보수적으로 부동산 관련주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뭐 네옴시티 건설, 아스팔트, 콘크리트 오늘 뭐 너나 할 것 없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특히 재건주가 상승세를 좀 타고 가는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섹터로 우리가 눈여겨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또 다른 이면의 다른 섹터를 보고 계신지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하반기까지 좀 볼 만한 섹터로는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세요? 우선은 지금 건설업종을 첫 번째로 이제 머리에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 한 며칠 동안에 건설업종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뭐 GS건설, 뭐 대우건설 좀 많이 여타 시장 지수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지금 오른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너무 좀 빠졌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이유가 좀 있는 상황이죠.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내에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 어떤 매매 가격 또 이제 매매 건수나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겠고,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작이 됐죠. 아직 하진 않지만은 정말 몇 년 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한은에서 그 이런 코멘트나 이런 부분이 오랜만에 좀 나온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겠지만 이제 원전에 대한 체코 쪽에서 수주에 대한 여러 그 복합적인 부분이 오랜만에 건설 그 기업들의 호재 부분이 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 상승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 거는 좋은 현상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약간 기술적으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상승세가 추세적 반등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랠리로 끝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추세적 반등으로 선택하기에 좀 이른 거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부동산 이제 PF 관련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될 거예요. 때문에 금리가 좀 과감하게, 근데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처럼 금리 인하가 속도를 내면서 과감하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밸류 부지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쵸. 그러면 건설업 밸류업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근데 이건 밸류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건설도 그렇지만은 화학, 뭐 철강 더 전부 다 뭐 저PBR, 뭐 밸류업이라고 했지만은 그 전에 이제 뭐 금융 지주나 뭐 반도체, 자동차 이쪽에서는 저PBR 주에 대한 혜택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뭐 건설, 이 철강, 화학 이쪽은 뭐 산업 전방 산업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 밸류업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주가적인 면에서 봤을 때 혜택은 거의 안 받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건설 업종이 최근 올랐을 때도 뭐 GS건설, 뭐 대우건설, HD 현대산업개발 이 시가총액 큰 기업 위주로의 주가가 좀 같다는 걸 봤을 때 제가 보면은 이 밸류업에 대한 효과는 좀 제한적으로 가는 거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반등했을 때 과감한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됐을 때는 여러 주변의 환경에 대한 부분이 이 어떤 좋아진다는 것보다는 개선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 업종에 대한 매수 관점을 갖는 것보다 저는 뭐 건자재 또 이제 뭐 파생되는 또 이제 뭐 인프라 재건 네네. 또 이런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인프라 재건 건자재 쪽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셨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 여전히 있고 굳이 불확실성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서 매수할 필요는 있나, 돌다리 좀 두들겨 보고 가자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좀 건네주셨어요. 하반기까지 볼만한 섹터로 그러면 건자재 쪽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김시은 팀장님은 하반기까지 아니면 마감장에 담아봐야 될 종목으로 또 어떤 종목을 원픽하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롯데리츠, 삼성물산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원픽은 어떤 거요? 가주셨을까요?
SK 리츠입니다. 아까도 리츠 종목에 대해서 관련주 얘기를 긍정적으로 좀 해주셨다 보니까 리츠 좀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역시나 맞네요. 일단 뭐 리츠 종목이 사실은 뭐 호불호가 갈리는 종목이라고 그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네.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지만 느리고. 그만큼 뭐 그렇죠. 느리고. 다만 이제 안정적인 것은 이제 배당을 꼬박꼬박 주는 국내 이제 고배당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현재 아직까지 제가 건설 섹터를 보는 것은 좀 보수적입니다. 일부 좀 뭐 이제 건설기계 쪽이라든지 굴착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슈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는 리츠주만한 종목이 또 있을까 싶어서 리츠주를 가지고 왔고요. 특히 SK 리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따라서 지금 뭐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부동산 투자 회사법 개정안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츠 같은 경우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인세를 면제하기 위해서 배당 가능 이익의 90%를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약 6%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주당 배당금이 약 60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에 5,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한 60원 정도 있다 보니까 1억 정도 하면은 한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배당주 정말 재미없다. 라고 하시는 그쵸, 분들이 그쵸. 이런 같은 시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복잡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배당주도 투자라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배당주는 내가 다른가요?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담아야 하고요. 그리고 적립식으로 담을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월급을 받는다면은 일정 금액에 따라서 꼬박꼬박 돈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에 일정 기간에 내가 일정 금액을 넣다 보니까 그럼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꼬박꼬박 적립을 하다 보니까 나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좀 평균적으로 맞춰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을 받으면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때도 내가 계속해서 담게 되면은 만약에 5년 뒤, 10년 뒤 파이어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파이어족까지 될 수 있어요? 저는 네. 이제 파이어족 지금 뉴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파이어족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투자하시는 거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좋긴 한데 또 한쪽에 있는 게 배당주로 이제 나의 포트폴리오를 고배당으로만. 어떻게 하는지 물론 고배당하면은 미국이 가장 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내 같은 경우도 한번 포트폴리오에 진입을 하는 것도 좋고 저는 10년 뒤면은 충분히 수익권 나올 수 있고 충분히 국민연금이라든지 혹은 이제 은행권보다 더 나은 네.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배당 같은 경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보면은 SK 리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배당주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가격 전략 뭐 간단하게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10년 이상 바라보실 분들만 그러니까 목표가랑 배당을, 굳이 네. 손절가 잡을 필요 없이 꾸준하게 네, 적립해라. 꾸준하게 한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네.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종목이 네. 배당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파이어족을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꼬박꼬박 안정적이고 복잡한 건 너무 싫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리츠 관련주 이런 고배당주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SK 리츠였고요. 일단 지금 오래 담고 적립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성우 차장님께서는 아까 건자재 쪽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관련한 섹터군들 중에 좀 괜찮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런가 또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우선 건자재 쪽이라고 한다면은 이 건자재 사업 부분이 거의 대부분 본업에 또 관련된 어떤 가구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한샘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글쎄 뭐 건자재 쪽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또 이제 다른 어떤 섹터에 겹치면서 주가 좀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LX 하우시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LX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적주로서 지금 2분기 실적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네. 다른 건설주 또 건자재 기업들 다 합쳐서 어떤 꾸준하게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그리고 좋아졌고 좋아지는 추정치가 계속 나오는 게 LX하우시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PF 단열재나 여러 이 건자재 안에서도 마진이 많이 남는 쪽에서의 이 실적을 우리나라 그 내수도 중요하지만 해외 쪽에서 본격화되면서 실적 좀 잡히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그 건자재보다도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 쪽에서의 건자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자체가 저는 LX하우시스를 이제 건자재 기업들 중에서도 1위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 이런 산업도 영위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도 실적이 지금 2분기 실적을 좀 주요한 요인으로 좀 보고 있는데 뭐 그만큼 건자재 기업에 대한 건설 경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좋아지고 호황기를 맞고 있는 산업 쪽에서의 섹터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LX하우시스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건자재 부분이 좀 긍정적 실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쪽에서 좀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LX하우시스 얘기를 좀 해주셨고, 저는 지금 사실은 오늘 장만 좀 바라보고 싶어요. 오늘 장에 오후 보시면은 지금 사실은 재건 관련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굉장히 들썩들썩한데 SY 스틸텍이 26%, 삼보토건 15% 급등세 연출하고 있거든요. 건설 섹터 안에서도 지금 삼보토건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4%에서 관련주안에서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후장에 좀 따라가게 해서 단기적으로 좀 뭔가 이익 실현할 수 있는 포인트들, 이거 좀 뭔가 리스크 클까요? 아니면 오후장에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내일 오전까지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종목군들 재건 같은 경우가 트럼프 수혜주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먼저 반영해서 월요일에 움직였고 오늘도 이틀째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네. 다만 미국증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움직이게 되었을 때 미국 증시에서 하루 정도의 추가적인 움직임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좀 미국 증시를 반영하게 되면은 내일 오전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재건주가 실제로 진행이 된 것이 아니고 트럼프 수혜주라는 이유로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어서 움직인 종목군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재건주가 테마로 분류를 하고 있고 테마주 내에서는 항상 대장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물론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강세가 강한 이런 종목군들에 한해선 조금 더 버텨도 괜찮은 흐름들이긴 하지만 그 외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좀 이렇게 들어오면서 봤을 때 윗꼬리가 살짝 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익 실현을 조금 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Y 스틸텍처럼 좀 버텨도 가능하다 이런 종목도 얘기해 주셨고 내일까지는 좀 그래도 여러분들 들고 계신다면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 과연 어떤 주제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화장품을 쓸어 담는 외국인들 잘 팔리는 K-뷰티 더 잘 팔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K-뷰티는 지금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에서 또 뷰티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진짜 일본 소비자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고 있는 K-뷰티다라는 기사들도 있는 만큼 글로벌 소비자 확대 추세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현황을 알면 저희가 투자 포인트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긍정적이다. 뭐 화장품 같은 경우가 제가 기관들의 리포트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좋다, 안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점은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올랐다. 다만 뭐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성장세 등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기대할 만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다.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라
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종목군들은 목표 주가의 상향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 상반기부터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6월 같은 경우가 우리의 생각보다 살짝 저조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좀 긍정적인 흐름들, 특히 미국 쪽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미국 쪽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화장품 섹터가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ODM, 브랜드 혹은 통 굉장히 전반적인 흐름들이 다 돌았고 한 바퀴를 다 돌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적에 대한 성장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 거기다가 더해서 트렌드를 반영했을 때 지금 아무래도 좀 여성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네. 저희가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요. 매일 쓰죠, 저는. 올리브영 가면은 그렇게 또 사고 싶은 화장품이 많아요. 뭘 사고 싶으세요? 집에 립스틱만 30개가 넘게 있는데 올리브영 가면은 뷰티 또 덕후네요. 사고 싶습니다. 화장품 덕후. 네, 제가 이제 화장품을 좀 좋아해서 네네. 맨날 이제 가면은 새롭게 나오는 이제 립스틱이라든지 색상도 변화하고 제형이라든지 또 완전- 신제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네, 많이 하시네요. 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인기도가 옛날만큼 브랜드에 좌우되지 않고 유행하는 거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된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쪽은 ODM 쪽, 결국 만들어주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어서 현재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ODM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섹토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K뷰티는 좀 영원하다 이런 측면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ODM 쪽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자, 뭐 뷰티업계가 수출 청신호다 이런 얘기들을 좀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하반기 경기를 바꿀 만한 뭔가 모멘텀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궁금할 것 같아서 이성우 차장님, 뭐 뷰티 쪽으로 어떻게 좀 보세요? 시각에 대해선? 이제 화장품 그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그쵸. 호황이 됐던 상황인데, 근데 이제 10년 전에는 이 아모레퍼시픽, 메디생활건강처럼 이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이 이제 중국 쪽에서 히트를 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주가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OEM, ODM, 그 다음에 중소형 기업들 위주로 좀 주가 상승했는데 이게 좀 바뀌었죠. 아예 지금 10년 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 트렌드가 지금 바뀐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몰에 정착이 되면서 글로벌 트렌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프리미엄 제품보다도 지금은 기초, 색조 이런 쪽에서의 저가 브랜드에 대한 그 오프라인 쪽보다 온라인 쪽에서의 이 구매가 지금 글로벌 트렌드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각광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마존에서도 이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쪽에서의 그 매출의 상위권이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10년 전이랑은 지금은 틀린데, 근데 우선 주가적인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드렸던 미국과 유럽을 통한 저가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서 중소형 기업들이 갔는데, 최근에는 이 중국 쪽에서의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앞에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이 LG생활 건강 쪽에서도 좀 주가가 좀 받쳐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의 주가 좀 떨어졌긴 했지만은 저는 이 낙폭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화장품 기업들의 숙제가 좀 생겼죠. 이제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10년 전에 주가가 좋았을 때는 중국과 많이 밀접한 그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그게 좀 실적으로 좀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 시장 쪽에서의 문이 거의 닫히면서 중국의 비중이 높았었던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몇 년 사이에 트렌드가 확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어떤 이 중국 비중보다는
중국 비중이 적은 기업들 그리고 수출하는 국가가 다양화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그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단기적인 또 이제 모멘텀이 나온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트렌드 부분이 계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떨어질 때마다 뭐 매수한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조정은 언젠가는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부분도 지금 전방 가장 큰 대결을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의 오프라인 매장보다도 이제 온라인몰을 통한 국가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다시 한번 하반기 때 성과를 좀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국가 다변화가 하반기에는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화장품도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화장품 B2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리포트도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력은 없을까? 어쨌든 단기적인 타격을 맞지는 않을까? 우리 너튜브에 보니까 장진님께서도 화장품은 당분간 안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좀 보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뭐 당분간이라기보다는 좀 수출 데이터가 11일 그리고 21일 그리고 말일 쪽에 나올 때마다 좀 다시 한번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였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워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상반기만큼 전반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의 실적 그 이상을 더 보여줘야지 그 이상의 랠리가 나와주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이 일정 종목으로만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저는 그런 기업들이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기관들의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향을 하는 쪽이라던가 혹은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좀 계속 실적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쪽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에 좀 지금 종목군들을 다 돌려보면은 좀 차트적인 부분에서 망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실리콘투라든지 혹은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망가진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자리를 잡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기관들의 수급도 일정한지가 계속 나와야 하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소수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우리가 먼저 어떤 종목인지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K뷰티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고 이런 실리콘2가 자리 잡는지 그때 보시고 또 재진입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훈 또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신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관련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 코스메틱, 파마리서치,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지금 클리오까지 굵직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원픽 기업은요? 클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K뷰티 오늘 마감 전에 어떻게 클리오 꼭 담아야 합니까? 근데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오히려 찬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그래도 조금 더 시간 보고서 진입하자라고 보세요? 네, 우선 뭐 주가가 이제 음봉을 이제 기록한 상태에서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는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가에 까지 한번 봤을 때 뭐 이제 미끄러 닫았으니까 종가에 한번 좀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클리오 여러 지금 현재 화장품 기업들이 약간의 좀 그 주가가 한 달 안에 좀 많이 소외됐잖아요. 뭐 반도체나 여러 방산주 쪽으로의 갔던 상황인데, 근데 이제 뭐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 2분기 때 영업이익은 지금 거의 100억 가까이 좀 육박을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그 전에 기초에서 기초 쪽에서의 다양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좀 클리오고, 그리고 뭐 HMB 채널이나 또 이제 자사에 있는 이 몰을 이용한 판매 부분이 정말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6월 달에 45,000원까지 가서 지금 이제 36,000원으로 거의 이제 20%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클리오도 그렇고 지금 뭐 그 전에 이 음식료의 라면 업종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해외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섹터와 그런 기업들
또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항상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클리오 좀 관심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 좀 관심 있게 좀 지금 보자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뷰티 쪽 궁금하시다면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두 분과 또 재미있는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마디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후장에도 좋은 아이디어로 또 성공 투자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